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기업에 3조 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망한다. 이런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 몇 년 전부터 들려왔던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을 때는 어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나서부터 해서 이더리움이 오히려 낙폭이 확대되면서 지지 라인부터 해가지고 한 4~5%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실까요? 지금 나와 있는 미국의 양자 컴퓨터는 현재 1000큐비트 정도가 됩니다. 중국은 200큐비트 정도라고 하는데 미국은 1000큐비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을 해킹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냐면 이 8000큐비트 정도가 현재는 필요하다 합니다. 현재 미국이 최강이고 미국이 지금 개발한 양자 컴퓨팅은 현재 8000이 아니라 이제 1000큐비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8000큐비트가 필요하다. 현재는 1000큐비트다. 그러면 8000큐비트를 만들면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그리고 리플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해킹 문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업그레이드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코인만 한 가지에 한정돼서 볼 게 아니라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킹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해킹이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해킹을 하는데 나머지 게임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 해킹 못할까요? 다 해요. 모든 것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업비트에 있는 계좌들도 다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주식 계좌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킹을. 그렇죠? 그에 따르는 보안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 문제 때문에 암호화폐가 위협을 받는다. 암호화폐만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에 다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기술 이제 관련해서 보안도 다 뚫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은 현재 너무나도 이른 시점이지 않을까. 걱정하실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5월 28일이죠. 다음 주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이 물가 데이터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한 차례 타격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란에서 호르무즈 통과 선박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에 동의한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전쟁 이전으로 이제 선박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왜 이거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고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통과시켜 주겠다.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을 동의를 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은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시장에 더 앞서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 정도에 유가가 급락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일단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와주고 있지만 지표 발표가 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끄는 하나의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반도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델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매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 심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 개인들에 대한 소비 지출이 결국에는 경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다음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코스트코에 대한 매출입니다. 결국 이 코스트코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재 개인들이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킨값 4만원 되면 사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2만원이었다가 하루아침에 4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치킨집 매출은 어떻게 돼요? 치킨집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계속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AI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또 한 기업이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를 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바닥이 다져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다음 주까지 바닥이 다져지는 것이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다는 바닥이 다져지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코인이 있죠. 일단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할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이 급락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보인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코인부터 가장 먼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백억 들고 있대요. 100억 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분들은 뭐 스테픈이나 뭐 니어 프로토콜이나 뭐 순이나 인피니티나 이런 코인들 매수를 할까요? 이런 작코인들 매수를 할까요? 안 하겠죠. 뭐부터 매수할까요? 비트코인부터 매수하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바닥 나오기 전에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 바닥 나오면 가장 많은 자금들이 쏠리는 코인은 바로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메이저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쉬어간대요.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여기에 갑자기 이제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언제 오를지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민코인은 거의 확실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어서 메이저 이어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준 메이저 코인들. 그렇죠? 그리고 뭐 민코인이 뭐 요 사이에 낄 수도 있고요. 준 메이저 올라간 다음에 민코인이 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시시때때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준 메이저와 밈코인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또 각종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코인들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준 메이저 코인이에요. 그리고 밈코인도 하나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준 메이저 코인 두 가지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 쭉 내려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저희 구독자방 링크가 있습니다. 구독자방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바로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릴 두 코인에 대해서의 타점도 어쨌든 조정 시에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를 놓칠 가능성 또한 우리가 열어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타점이 오면 여러분들께 매수 시그널을 알람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운영을 하는 게 바로 구독자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지 마시고 바로 구독자방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바닥에서 13,000원대부터 나갔던 체인링크 아시죠? 그리고 한 차례 큰 반등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이건 안정적으로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종목이자 그리고 또 안전하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이에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지표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는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차례 내려왔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추천 매수 자리는 저희가 일전에도 13,000원대 이 자리에서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나갔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차례 내려갔다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13,600원에서 13,800원 자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추천 매수 자리입니다. 떨어질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올라가는 종목 체인링크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아발란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현재 위치에서 13,600원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시죠. 13,600원에서 13,700원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두 코인은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체크하고 보고 있는 게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을 먼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시장 다음 주 바닥 다져가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걸 대비해서 미리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소한의 체인링크나 아바란체는 20에서 20, 30% 정도는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왔을 때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놓치실 것 같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가 매도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수는 잘 했는데 매도를 잘 못하면 다 떨어져서 매도하면 본전에서 매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매도까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놓치시지 않게끔 제가 매도 자리들도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두 코인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구독자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